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의 제재 완화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먼저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다롄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의료품에 대한 운송을 시작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먼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역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ven when we disagree with a particular regime, we believe that we must work to the best of our ability to do all we can to alleviate the suffering of the people. And so we continue to support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the provision of critical humanitarian aid to the DPRK.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날 BOA에 몇 달 전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중국 다롄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일부 물자에 대한 북한 반입 허용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는 의약품과 물자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첫 통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의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대북 제재나 미국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자국민을 착취하면서 불법 무기를 만들고 있는 북한 정권 스스로 자처한 일이란 겁니다. It's important to emphasize at the same time that the DPRK regime itself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The regime continues to exploit its own citizens, to violate their human rights, to divert resources from the country's people, to build up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특히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대북 인도적 구호품 지원을 위한 미국의 신속한 유엔의 제재 면제 승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일부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지적과 관련한 질문에는 북한의 대화를 제의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that end, we remain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anytime, anywhere.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미 미국은 북한과의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면서 북한이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군축을 담당하는 제1위원회 일반 토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국들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아일랜드 대표부의 짐 켈리 부대표는 7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부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시 멈추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DPRK immediately to end its destabilizing actions and take concrete steps to abandon its missile, WMD and nuclear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호주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호주는 유엔 대북 제재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분명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대표 역시 최근 미사일을 비롯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영내와 국제 안보를 저해하는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유엔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take concrete steps towards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In the meantime,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needs to remain in place and be effectively implemented.
전날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에이든 리들 제네바 군축회의 대표는 북한의 CVID와 미국과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은 유엔 대북 제재가 엄격하게 유지될 필요성을 상기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on the 27th of September,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e a clear indication that sanctions targeting these prohibited programs must remain in place and be strictly enfor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 대표인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국제안보군축차관은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 없이 일부 국가들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수십 년 동안 구축한 국제제도가 불안정을 조장해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독재 체제에 의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이번 주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면서 자신들을 향한 유럽 국가 등의 비판에 대해 일방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는 이중적 행위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중국에 초점을 맞춘 중국 미션 센터를 신설하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만든 코리아 미션 센터를 상위 조직인 동아시아 태평양 미션 센터로 흡수시켰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7일 성명을 통해 CIA 조직 전반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을 한데 모아 통합할 것이라면서 중국 미션 센터 신설은 21세기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협인 중국 정부에 대한 CIA의 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번스 국장은 이어 CIA는 공격적인 러시아와 도발적인 북한, 적대적인 이란 등 다른 중요한 위협들에 대해서도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는 7일 VOA에 코리아 미션 센터는 상위 조직인 동아시아 태평양 미션 센터로 흡수될 것이라면서 이런 변화는 조직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북한 담당 미션 센터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차세대 인공지능 AI를 활용하면 북한의 핵 활동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코리 힌더스틴 미국 국가핵안보청 국방핵비확산실 부청장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힌더스틴 지명자는 7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현황과 진전을 추가 평가하기 위해 원격 감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인공지능 AI 도구는 원격으로 북한을 관찰해 얻은 데이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핵물질 처리 징후에 대한 원격 탐지와 인식 분야의 연구 개발은 미국이 북한의 핵분열 물질 처리 활동을 더 잘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핵비확산실은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청 내 부서로 미국의 핵안보와 비확산, 핵 폐기와 검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미국 성인 10명 가운데 6명가량은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군 병력 사용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성인 2,0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이 6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응답은 북한의 한국 침공 시 미군 개입 지지 의사로 58%를 보인 지난해와 2019년 여론조사보다 5%포인트 높습니다. 미국인들은 또 이번 조사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군 개입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도 처음으로 절반이 넘는 52%가 찬성한다고 답해 지난해 41% 찬성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급증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활동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세 나라에 집중됐으며 주로 외교관과 연구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코로나 백신 연구기관과 암호화폐 등을 겨냥해 이루어졌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7일 2021 회계연도 상황을 담은 디지털 방위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경보 서비스인 NSN의 알림 절반 이상이 북한 행위자들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마이크로소프트를 겨냥한 공격은
대부분 기업이 아닌 개인 계정을 목표로 했으며 주로 외교관들과 학자들,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여러 나라의 제약회사와 백신 연구기관 등을 목표로 했으며 암호화폐와 지적 재산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도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킹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나라로 러시아와 북한, 이란, 중국을 차례로 지목하고 해킹 범죄의 성공률은 과거 21%에서 32%로 급증했다며 전 세계 기관과 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